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조언의 배호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금전적인 청구를 당해서 패소했을 때 피고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대방이 이제 뭐 본인을 향해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돈을 달라. 예컨대 뭐 돈 빌려간 돈을 갚아라든지 손해배상을 하라든지, 뭐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이행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원인으로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소송에서 이제 1심에서 대응을 하다가 본인의 주장이 이제 다 받아들여지면 승소해서 방어가 되겠지만, 뭐 일부만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본인의 답 방어 논리가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은 이제 뭐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갚아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대개 통상적으로 법원은 가집행 선고라는 걸 이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라는 것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제 확정,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이제 완전히 종결되어야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일단 1심 판결하고 그러면 뭐 원고든 피고든 항소할 수가 있어서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단 1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전 부분에 대해서 원고가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잠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게 이제 가집행 선고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집행 선고를 하게 되면 1심 판결만으로도 원고는 그 가집행 판결에 기해서 그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지고 피고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고의 부동산, 피고의 동산, 뭐 주택에 있는 뭐 집기라든지 아니면 피고 명의로 된 예금, 또 피고 명의로 된 주식,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1심 판결에서 열심히 다투었지만 져서 억울한데 또 이제 졌기 때문에 이제 뭐 돈을 갚아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맞다면 갚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지만, 피고 입장에서 그 금액을 전체를 인정 못하겠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 나는 다퉈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피고는 이제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1심에서 선고된 가집행 판결에 기해서 이제 피고 재산의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피고가 나중에 2심에서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그 2심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에 원고는 이미 피고 재산에 강제 집행해서 자기가 원하는 돈을 회수하고 뭐 더 이상 피고의 연락을 받지 않고 그냥 잠수를 탄다든지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는 1심에서는 지고 2심에서는 이겼지만 결국 그 사이에 이제 원고는 자기가 돈을 다 가져가 버려 가지고 피고가 이제 결국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피고가 할 수 있는 게 항소를 하면서 별도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해서 법원에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문을 받고 그것을 이제 집행법원, 집행기관에 제출을 하면 이제 강제집행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원고도 1심 판결에 의해서 그 피고 재산에 대한 이제 강제집행 절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제 1심 판결에 의해서 원고가 피고 소유의 주택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피고 재산에 이제 감정 절차를 해서 경매 기일을 정하고, 그래서 뭐 경매 기일에 누가 이제 응찰을 하면 낙찰이 될 수 있고 이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피고가 1심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고, 또 항소만으로 그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그래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그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집행법원,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그 경매계에다가 그 강제집행 정지 결정문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이제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고 1심 판결, 2심 판결 선고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그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현금 공탁을 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가 1억 원을 청구해서 1심에서 1억 원 판결이 났다. 1억 원을 피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그럼 피고가 이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1억 원의 현금을 법원에 이제 공탁을 해야지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해줍니다. 피고로서는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정이 억울하고 2심에서 1심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뭐 확신이나 판단이 든다면 1억 원을 공탁해서라도 이제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그렇게 이제 피고가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이 나서 1심이 확정됐다. 그래 이제 1심 판결 그대로 이제 선고가 났고, 그래서 뭐 피고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상고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에 대해서 그 통상적으로 이제 판결 선고 후에는 뭐 연 12% 이자를 이제 부과를 시키는데, 그 피고는 내가 그래도 지난번에 강제집행 정지하면서 그 공탁 1억 원, 예를 들어 1억 원이라고 치면 1심 판결 선고 금액이 1억 원 공탁했으니까 이자는 이제 더 이상 지급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1억 원을 실제로 원고가 받은 게 아니라 원고 수중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법원에 공탁만 한 거기 때문에 그 1심 판결 후 실제로 이제 피고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는 1억 원에 대해서 연 12% 이자가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부분 많이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위험 부담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어쨌든 이제 2심 판결에 대해서 억울하고 다투겠다 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1심 판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에 대한 것이었고요. 강제집행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1심 판결이든 2심 판결이든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더 이상 이제 다투기는 어려운데, 이 경우에도 피고 입장에서 추가적인 사유를 들어서 청구 이의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고, 청구 이의소송을 하면서 또 강제집행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 이의소송이 뭐냐 하면 1심 판결 확정되었고, 그래서 피고 입장에서 원고에게 돈을 주는 게 맞지만 나 역시 원고로부터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내가 그 지난번 소송에서 그걸 주장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1심 판결 중에 또는 2심 판결 중에 내가 이미 돈을 갚았는데 법원에서 그런 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다 전액 지급하는 판결이 났다. 그럼 이렇게 변제 사유가 있다든가, 내가 가진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 그럼 그 사유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 청구 이의소송을 하면서 이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중단시키고, 청구 이의소송에서 이제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그래서 뭐 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 변제 사유가 인정되고 또 상계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이제 그 해당 금액만큼은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하라,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이제 판결에 대해서 피고가 돈을 안 갚으면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이제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을 게 있는데 판결이 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돈을 안 갚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채무를 안 갚는 불이행자 그 명단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의 경제적 신용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신청하는 것이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 뭐 통장 거래 정지, 신용카드 사용 중지, 이런 불이한 조치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고 입장에서도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돈을 안 갚는 경우에, 피고가 돈을 안 갚는 경우에 피고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면 피고가 즉시 연락이 와서 돈을 갚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원고는 이렇게 이제 뭐 재산 명시라는 것은 그 피고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도 피고가 재산을
이제 법원에 신고하면 피고가 신고한 재산에 대해서 원고는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결을 받은 원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이고, 또 피고 입장에서도 뭐 물론 자기가 이제 돈을 안 갚아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었다. 그럼 피고는 빨리 이것을 말소시키고 해소시켜야지 자기가 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원고한테 연락해서 돈을 갚고, 또 원고 합의해서 뭐 일정한 부분 갚고 일정한 부분은 또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다음에 원고로 하여금 그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취하게, 스스로 취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피고가 돈을 다 갚은 다음에 그 사유를 첨부해서 법원에다가 본인에 대한, 피고 자신에 대한 그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재를 말소해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 서류를 보고 피고가 변제한 게 확인이 되면 그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명부에서 이제 말소를 해줍니다. 뭐 이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오늘은 그 금전 청구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그것을 피고 입장에서 또 어떻게 방어하느냐, 뭐 부수적으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